쓰고 그 다음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보호 자리에 썼습니다.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쓸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면 명사를 쓰지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를 쓰지 일반적으로. 제가 왜 일반적으로 라는 얘기를 썼냐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냐 했냐면 이 자리가 해석상 부사가 훨씬 더 어울리는 자리였다. 그래서 항상 어법 문제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박스 형태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밑줄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와 있다면 보호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오답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저 이제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죠.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동사,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들.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형용사 부사의 묶음은 뭐였었냐면 비슷하고 혼동되는 생김이 비슷한 형용사와 부사 요 묶음들을 정리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뭐였었냐면 most랑 almost가 있었고요. like랑 alike가 있었고요. 그 다음 live랑 alive가 있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소소하게 따지면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거의 뭐뭐처럼 뭐뭐 같은 살아있는 생생한 해석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보면 형용사와 부사였습니다. 형용사 다음에 명사 바로 오죠. 근데 부사 다음에 명사 바로 못 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진짜 명사 쓰고 싶으면 부사 뒤에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쓰면 되잖아. 왜냐하면 부사는 형용사 수식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고 형용사는 다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부사 다음에 명사는 곧장 못 오지만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써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like, alike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형용사와 부사가 아니라 같은 형용사일 수도 있다. 근데 똑같은 형용사인데 얘는 명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 얘는 명사랑은 같이 쓸 수 없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쓴단다. live, alive 얘는 형용사 부사의 차이는 없고 둘 다 똑같이 형용사인데 얘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명사를 동반할 수 없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다라는 말씀 드렸죠. 아우 선생님 복잡해. 어떤 건 형용사 부사, 어떤 건 형용사 부사의 형용사, 어떤 건 형용사 막 명사 되고 안 되고 막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했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한테는 참 감사히도 주관식이었고 객관식인지라 비슷한 단어 A자가 들어가면 일단 명사랑 못 쓴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요 중에 most, almost 이 중에 everyone 뭐 어쩌고저쩌고 같이 쓰면 요걸 통째로 명사로 봐서 most라고 하면 안 된다. everyone은 복합 명사처럼 everyone 이렇게 봐서 앞에 부사인 almost가 와야 하니 그것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저번 시간 배웠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뭐였었냐면 as 형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as를 뭐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부르고 이 안에 형용사 부사를 쓸 수 있다라고만 배웠지 언제 형용사를 쓰는지 언제 부사를 쓰는지를 배운 적은 없는데 사실은 수능 문제에서는 항상 둘 중에 뭐 쓸래라고 묻는다고 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장 보시라고 했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문장의 동사가 결정해요. 이게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근데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1형식 완전 자동사, 2형식 불완전 자동사, 3형식 완전 타동사 이러면서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문장으로 봤을 때 문장이 as 빼놓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라. as를 빼놨는데 문장이 완전하면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해석만 되는 부사를 갖다 쓰면 되고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보충 설명 또 이게 필요하다는 소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형용사를 갖다 쓰면 된단다. 이거 설명하면서 뭐 했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중학교 1, 2학년 때 감탄문 순서 배우거든. 하우 형주동? 아니야. 하우 다음에 형용사만 쓰는 거 아니라 부사도 쓸 수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는 게 중요해 라는 얘기했죠. 실제 형용사 부사는 이 두 번째 얘기를 빼면 다 보호 자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보충 설명의 어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뒤에 부분에서 또 형용사 부사편에서 겹칠 것이다 했던 게 이 얘기였고요. 이렇게 배웠던 게 우리가 저번 시간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enough. 이건 사실 쓰기도 좀 창피해. 우리한테 어법 문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요. 특히나 고3 재수생 이런 친구들한테는 시험 문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저학년 친구들 모의고사에 가끔씩 등장하길래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이 enough라고 하는 친구는 얘도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둘 다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할 거고요. 부사라면 명사를 수식하지 않을 거고요. 부사 다음에 명사를 쓰고 정말 쓰고 싶다면 뭐 형용사 하나만 끼고 명사를 쓰든지 뭐 별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enough의 품사는 이렇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enough가 이게 형용사니 부사니를 묻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형용사 부사를 묻기 이전에 얘 위치를 물어봅니다. enough의 위치. 사실은 enough가 형용사라면 쉽게 쓸까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럴 때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쓰니? 아니면 money enough 이렇게 쓰니? I have enough money, I have money enough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씁니다. 위치가 뭐냐면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놓이고요.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놓이고요.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놓이고요. 명사 아닌 것과 쓰면 명사 아닌 것과는 뒤에 쓰입니다. 명사 아닌 게 뭐냐면 I am tall enough 아니면 I am enough tall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tall이라고 하는 건 내가 키가 큰 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그러니까 명사 아닌 거죠. 명사 아닌 놈과 쓰면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사 앞에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enough가 형용사라는 소리예요. 즉 enough가 형용사일 땐 앞에 쓰고 enough가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일 땐 뒤에 쓴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enough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모르는데 뭘 둘을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데 뭘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명사랑 쓰이면 앞에 쓴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형용사야. 명사 아닌 친구하고 쓰이면 뒤에서 수식한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사실은 부사란다.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 고3 친구들 모의고사에 사실은 등장하지도 않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다시 enough는 형용사 부사 둘 다 가능하다. 시험 문제 등장할 땐 enough의 위치가 나온다. 자, 명사랑 같이 쓰면 명사 앞에 쓰이고 명사 아닌 친구가 쓰이면 뒤에서 수식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설명 끝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비슷한 부사 묶음이라고 써둘까요? 예를 들면 쓰면 또 창피합니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pretty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pretty하고 prettily 뭐 이런 단어를 써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retty는 뭐예요? 귀여운 이라는 형용사인데 오케이 귀여운. 그러면 얘 prettily는 ly 붙였으니까 부사로 뭐 귀엽게 예쁘게 뭐 이런 뜻이겠지. 형용사와 부사 대부분 ly가 붙어지면 부사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얘 pretty가 부사일 때도 있습니다. 부사일 때도 있다는 건 pretty가 부사가 되면 꽤라는 뜻이 됩니다. 뭐 pretty 갑자기 예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pretty 같은 게 부사로 쓰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고 싶냐면 명사 아닌 친구를 뭔가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뭐 동사를 수식한다거나 뭐 부사는 부사 수식할 수 있으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한다거나 뭐 다른 건 여러 개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또는 앞에 pretty냐 pretty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 얘가 형용사일 확률은 없는 거야. 명사 수식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똑같은 부사란 말이야. 똑같은 부사. 그럼 부사일 땐 문법적으로 똑같은데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법이라고 했죠. 문법적으로 똑같으면 그때 이제 해석상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에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해석은 다른 부사 묶음 요거 두 개를 좀 찾아서 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까요? late 한번 late는 조금 이따 쓸게요. hard 한번 써볼까요? hard, hardly. hard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용사는 뭐지? study hard 이럴 때 말고 원래 형용사로 쓰면 얘는 딱딱한. 여러분들이 먹는 hard 있잖아. 쭈쭈바 말고 그것도 hard, 딱딱한. 이래서 hard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딱딱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얘 hardly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딱딱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거의 뭐뭐가 없다, 거의 뭐뭐 아니다 할 때 쓰는 부정어구의 hardly 부사죠. 근데 얘가 hard가 똑같이 부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봐봐.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 할 때 얘는 동사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형용사라면 명사 수식해야 되니까요. 동사 수식하려니까 얘가 부사겠죠. 부사라면 지금 해석하시는 것처럼 열심히라는 뜻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얘가 형용사가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이 생김은 pretty, prettily, 뭐 hard, hardly 비슷한데 부사야 둘 다. 형용사와 부사로 보는 것도 있지만 부사와 부사.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묶음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마 세 통 쓴다고 했죠. 다른 예문 한번 갑시다. late, lately. late 알고 있는 것처럼 늦은입니다. 늦은 late, late afternoon 늦은 오후 명사 수식하는. 그런데 lately는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사로 최근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일 때도 있어. late이 부사로 쓰이면 얘가 또 lately가 늦게 이러지 말고요. 얘는 최근에 얘가 늦게라는 부사됩니다. 됐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high 있습니다. highly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high는 원래 높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얘가 부사가 되면 높이, 뭐 명사 쓴 거 아니에요? 저 높이 할 때 높게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럼 highly는요? highly도 마찬가지로 몹시, 높이 뜻은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러면 또 문법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사실은 다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다 써있는 부분들입니다. 쓴 필기 묶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여기다 여러분들 필기하셔야 되니까 pretty, prettily 쓰긴 창피하지만 뭐 꽤 귀엽게 이 정도. 두 번째 hard, hardly 열심히 거의 없다 이 정도. 세 번째 late, lately 하면 늦은, 늦게, 최근에. 네 번째 high, 높은, 높이, highly, 몹시, 꽤, 뭐 높이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예문 보시는 게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게 형용사 부사 제가 5가지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게 enough의 위치였어요.
그건 먼저 말씀드렸죠. 아이고 고1 애기들한테밖에 잘 안 나와. 그리고 시험에 빈도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만 둬. 명사랑 쓰면 명사 앞에, 명사 아닌 친구가 쓰면 뒤에서 수식해. 요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생겨 먹었지만 해석이라는 지금 부사 묶음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기하시기 좋게 그 예문 보시기 좋게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high랑 highly. 지금 우리가 칠판에 설명하는 이 5번째가 훨씬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 내가 출제자다. 높이 명사 쓴 거 아니야. 높이, 높게. 아이, 이렇게 써야겠다. 뭐 없이, 높게. 뭐 비슷해요. 자, 이 묶음들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가 내는 출제자다. 그럼 나는 우리 수험생들을 많이 골탕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2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제가 쓰려고 좀 써왔거든요. Jackson, the son of late 또는 lately. 우리한테 이렇게 주고 시험 문제 둘 중에 뭐 쓸래? 라고 물어봤던 lately Peter donates money. 사실은 구문 독했으면 빼올렸을 친구야 여기가. 컴마 쌍컴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잭슨은 donate money, 돈을 기부했다. 뭐 기부한다 라고 현재 시제 써놨네요. 돈을 기부했다. 요 문장을 갖고 요 문장에서 컴마 쌍컴마 하이폰 세미콜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부연 설명을 하려고 쓴다 했죠. 이 잭슨 뭐냐면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아니면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또는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일단 여러분들 생각에는 늦은 피터의 아들 아니면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둘 중에 뭐가 더 이뻐요? 위에 거요, 아래 거요? 아래 게 훨씬 이쁩니다. 그렇죠? 아래 거에다 딱 동그라미.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한다. 이래야죠. 근데 또 이러고 나니까 내가 난 이래서 네가 싫어. 틀렸어. 그럴 것 같죠? 네, 틀렸습니다.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출제자라면 난 니네들 골탕 먹게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머리를 써야죠. 형용사. 일단 late. 형용사만 넣어갖고 볼게요. 형용사. lately는 부사였습니다. 자, 근데 뒤에 Peter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는 올 수 있습니다. 부사는 올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아 부사 다음에 명사는 곧장 못 써. 그러니까 부사 다음에 명사 진짜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써야 해.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끄떡끄떡 거리셨잖아요. 해석은 예뻐요. 제가 왜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야, 너 해석만 믿지 마. 해석하면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늦은 이라는 해석을 넣어봤는데 어쨌든 해석상 얘가 더 이쁜 게 맞습니다. 해석상 최근에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엄마야? 뒤에 명사가 왔네? 아니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써야지. 누가 부사를 써? 그럼 부사? 탈락.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아니 그럼 선생님 얘요 얘 여기다가 얘 늦은도 얘 레이트도 늦게라는 부사도 되잖아요. 어쨌든 얘도 안 되는 거죠. 해석도 늦게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해석도 안 되지만 얘 역시 문법적으로 아니 부사 다음에 무슨 명사가 와. 그러니까 얘는 부사라서 둘 다 탈락이에요. 내 말은 뒤에 명사 왔으니까 부사, 늦게, 최근에 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정답 맞습니다. 이게 정답 맞습니다.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고 무슨 뜻이니? 그러면 나 또 너네들이 무슨 대답할지 이해한다? 선생님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이니까요. 늦둥이죠 뭐. 늦둥이인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이거겠죠 뭐. 야 늦둥이 늦은 아이 하려면 뭐 late son 이러면서 또 다른 son을 수식하고 있어야 해.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형용사, 명사 썼으니까 형용사 맞는데 해석이 늦은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뭐지? 제 일부러 안 쓴 거예요. 하나 더 설명하려고요. late은 작고 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늦은 이라는 뜻을 넣어버리면 해석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작고 한이라고 돌아가신이죠. 작고 한이라는 단어 뜻을 넣어볼게요. 작고 하신 피터의 아들 잭슨은 돈을 기부했다. 어때요? 문법도 맞아요.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하지 문법도 맞아요. 해석도 작고 하신 피터의 아들. 작고 하신 피터 해석상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네가 안다 하면서 우습게 넘어갈 거리들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칠판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런 거 참 쓰기는 창피한데 뭐 우리가 뜻 모르니 귀엽게 뭐 딱딱한 열심히 거의 없다 이런 거 뜻 모르니 쓰기는 참 창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문제에 막상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그 쉽다라고 광고했던 것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또 한 번 예문 들어봐요. 또 한 번. 오케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Rose is a high 또는 highly educated person. 로즈는 몹시 높게 교육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high랑 highly랑 여기 있네. 형용사로도 생각해보고 부사로도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보자 우리. 형용사로 먼저 생각해볼게. 형용사도 있으니까 부사일 수도 있구나. 얜 highly는 부사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해석은 둘째치고 로즈는 교육받은 여자다. 이렇게 수식한 거다.
사람 명사 썼다. 교육받은 형용사 분사 쓴 거다.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교육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가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다. 수동의 PP 분사에 형용사 분사 잘 썼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앞에 뭐 와야 되죠? 형용사가 형용사는 수식 못해. 형용사는 명사 와야지. 아니 몇 번 얘기해야 돼. 얘들아 부사 다음에 명사 진짜 쓰고 싶니? 부사 다음에 네가 명사를 진짜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번 끼고 명사 써야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얜 탈락. 이해하셨죠? 뒤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지 형용사 수식 못해요. 부사나 형용사 수식하죠. 그럼 부사인 이 하이리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얘 높이? 높게? 얘 몹시? 높게? 뭐 똑같아요 사실 해석이. 로즈는 높이 교육받은 사람이다. 몹시 교육받은 사람이다. 둘 중에 뭐가 돼? 둘 다 말이 돼. 그래서 그녀는 교육을 좀 높게 많이 받은 사람이다. 괜찮아요. 얘도 높게, 몹시 얘도 높게라는 뜻이 있거든요. 결국엔 해석으로 보면 도친, 개친 둘 다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이건 더 심각한데요? 선생님이 어법을 하면서요. 네. 그래서 문법을 봤더니 일단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 탈락. 여기 부사 와야 된다. 문법적으로 부사 찾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법이니까 이제 문법 말고 의미도 보라면서요. 그럼 의미도 반대. 아니 둘 다 높게 몹시 둘 다 높게 몹시 뭐야. 어법적으로 의미도 맞고 문법도 맞고 둘 다 되는데요. 정답이 두 개의 확률은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없어요. 수능엔 복수 정답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자, 이 똑같은 하이와 하이리가 해석도 높이, 높게, 몹시, 높게 뭐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물리적인 높이요. 얘는 추상적인 높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까? 얘는 물리적인 높이요. 얘는 추상적인 높이요. 물리적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사다리가 되게 높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산이 되게 높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 근데 추상적인 건 내 이상과 꿈이 높다. 볼 수 없잖아. 이상과 꿈은. 내가 뭐 교육을 되게 높게 받았다. 교육을 높게 받은 게 눈으로 보이거나 잡을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은 아니잖아. 그런 걸 이제 추상적인, 얘는 물리적인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로즈가 교육받은 사람이래요. 물리적인 높이로 사다리처럼 하늘처럼 뭐 손에 쥐어지거나 산이 높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그녀가 교육을 높게 받았다 해서 하일리가 정답입니다. 얘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요. 얘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요. 단어 뜻으로 보면 선생님 저렇게 유치한 걸 우리가 지금 고3 재수생 입장인데 이런 거 단어 정리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그게 그 문제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건방진 1등급 난 싫다고. 다 아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제대로 적용도 못하는데요. 뭐 그게 뭘 다 아는 거예요. 둘은 이런 차이를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라면 문법만 따지면 돼요. 뒤에 명사 수식했나 뭐 형용사 수식했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지금 명사 수식했기 때문에 부사는 아예 처음부터 안 돼. 탈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렌만 답이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뒤에 형용사가 나온 상황이니까 형용사는 안 되고 두 개 부사만 되는데 둘 다 부사인데 해석도 똑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또 한 번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이게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법 선생님들 중엔 다른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용어를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 또 항상 말하자니 니네들이 시험 안 틀리는 게 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되게 쉽게 얘기해줄게. very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그건 highly 갖다 쓰면 돼요. 그녀는 very 아주 교육받은 사람이다. 말 되죠. 그럼 그건 highly 갖다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왜 꿈을 높게 잡아라. 니네 얘기할 때 막 aim high 이런 거 막 니네 많지 않니? aim high. 얘가 동사야. aim high 목표를 높게 잡아라. 동사니까 이 자리에 high는 형용사는 아닐 거야.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겠지. 근데 왜 이 자리에 부사 선생님 부사니까 highly 써야 되지 않아요? 이걸 안 썼냐면 봐봐. 높이 목표를 말 안 되지. 목표를 높게 잡아라 이것만 되죠. 그럼 여기에 aim high 들어가야지. 너한테 aim high 쓸래? highly 쓸래?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요거 갖다 쓰는 놈들이 더 많다니까요. 아 부사 써야지 하면서. 얘는 형용사라만 보는 거죠. 아니요 둘 다 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highly는 very 자의 느낌이 들어가면 해석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im high 말고 뭐 높이 날아라 해봐. fly high, fly highly 뭐 이런 거 써봐. 일단 형용사는 안 돼. fly 동사야 날다. 어? 높이 날아라 이거야. 그럼 형용사는 일단 탈락. 됐죠? 그럼 부사 갖고 보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부사니까 동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 이런 걸 난 잘 모르겠다고 쳐. 원래 높게 난다는 건 높이를 나타내니까 물리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데 선생님 전 물리적 추상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very를 넣어서 매우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니. 매우 날아라.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high는 아니에요. fly high, aim high. 뭐 니네 것도 뭐 높이 뛰어라, jump high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high가 형용사 아니고 부사인데 매우 뛰어라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jump high 다 뒤에 high가 들어갔던 jump high, 뭐 fly high, aim high 이런 거 들어갔던 건 사실상 물리적인 부사의 높이였기 때문에 이거다. 인데 물리적 추상적 선생님 난 머리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very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 그녀는 매우 교육받은 여자다 말 돼. 그러면 그 자리에는 highly 들어가면 돼. 근데 매우 목표여라 말이 안 돼. 그럼 그 자리에 그냥 high 갖다 쓰면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더 쉬운 암기 방법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저 약속한 대로 세 통 다 썼는데요.
들어보실까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먼저 60페이지 1번, 2번, 3번은 저번 시간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4번 갑니다. enough는 형용사도 부사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있죠? 근데 enough는 명사 앞이나 뒤에, 사실은 앞이나 뒤에 둘 다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놓여서 뭐 어쩔 때는 뭐 뒤에 놓여서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사일 때는 뒤에고 뭐 형용사일 때는 앞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근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몰라요. 명사 앞에 쓰고 명사 안 있는 거 쓰면 뒤에 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5번 두 개의 뜻이 다른 부사에 유의하자. 제가 쓴 late, lately, near, nearly, hard, hardly, 뭐 high, highly, pretty, prettily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중요한 것보단 뜻도 뜻이지만 품사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건지 명사 아닌 놈을 수식할 건지 먼저 문법적으로 생각하셔야 하고요. 해석이 똑같아질 경우 그러면 하이 같은 경우 이게 물리적이냐 추상적이냐를 생각하셔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물리적 추상적 나는 개념이 복잡하다 하면 highly를 very로 생각해서 매우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복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일단 여러분들 61페이지요. 제가 아마 필기하실 때 다단으로 남겨놓으세요 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생각보다 오늘 칠판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여기 1, 2, 3번 칠판을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애기들이 다 필기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4번부터 필기를 연속적으로 만드시면 아마 저번 시간 것과 동일하게 이어질 겁니다. 됐죠? 필기 시간 갖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62페이지 단문 연습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 끝나면서 얘들아 한번 여기 단문 연습 예습 한번 쭉 해올래? 아마 많이 틀릴걸? 괜찮아. 틀리는 건 괜찮아.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건데 알아가면서 하나씩 정정하자 하면서 약간의 예습을 부탁드린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62페이지 1번부터 문제 한번 보실게요. Almost students want to have good friends. 이런 건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뭐 없다. 형용사냐 부사냐 했거든요. 명사 썼어요. 앞에 형용사 나오겠죠. Almost everyone wants to be successful. 지금 보니까 everyone이라고 하는 명사 썼어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형용사 쓰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심해 얘들아. 아니 얘는 everyone이라고 해서 복합명사처럼 형용사와 one이라고 하는 부정대명사가 엮인 거야. 누가 형용사가 형용사 수식해. 그러니까 앞에 부사 와야지. 부사 다음에 명사 쓰고 싶으면 형용사 한 번 끼고 명사 쓰라며. 그러니까 그냥 2번은 예외적인 걸로 almost everyone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2번 주의하시고요. 3번 if the boss wants me to work hard then hardly he will have to pay more.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 보스가 나보고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규칙 잘 지켰습니다. 어쨌든 내가 열심히 일하길 바라신다면 돈 더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work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동사를 수식하려면 얘는 형용사는 아닐 거야. 형용사는 어차피 딱딱하냐. 형용사는 쓸 수 없어. 앞에 동사 수식하고 있기에. 그러면 형용사 탈락시키고 얘는 해석이 열심히잖아요. 그리고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잖아요. 당신 나한테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면 돈 좀 더 주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hard 쓰셔야겠죠. 4번 가겠습니다. 4번 The train arrived late because of the heavy traffic. 우리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도 배웠는데 because of는 전치사라 뒤에 명사 온다. because는 똑같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하지만 접속사라 주어 동사를 갖춘 저런다 이런 얘기야. 그 말고 지금 여기 late이냐 lately냐 가볼래? late은 형용사야. 늦은이라는 뜻도 작고 한이라는 뜻도 배웠어요. 맞죠? 부사로는 늦게 lately는 부사로 최근에. 자, heavy traffic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차가 늦게 왔어. 최근에 왔다. 최근에 기차가 도착했다. 늦게 왔다 하셔야죠. 형용사는 이 자리에 arrive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올 수 없었던 친구고요. 그 내가 단어 뜻을 안다라고 건방 떨지 마세요. 분명히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같고 역공에서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우리 수험생들 골탕 먹이게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출제자는 저보다 훨씬 많은 집단들이 모여 있을 텐데 더 많이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죠. 자, 5번 갈까요? Injured dog will hurt you high 또는 highly 했어요. 다친 개가 너를 몹시 hurt 다치게 할 거래. 더 hurt 할 거래. 그럼 hig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로는 보지 맙시다. 너를 다치게 할 것이다 했으니까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사로 봤을 때 high는 각각 무슨 뜻이었지? high라고 하면 높이, highly 높게, 높은, 높이 뭐 똑같았는데 그럼 이걸 어떡하지? 추상적이냐 물리적이냐 이걸로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전 추상적인지 물리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제가 very를 넣어서 일단 해석해보라고 했잖아. 걔가 너를 매우 다치게 할 거다. 말 되죠? 네. 다치다라고 하는 건
아니 심하게 몹시 다치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해석상도 몹시 괜찮지만 다치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뭘 볼 수 있거나 높이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very를 넣어서 해석되면 아주 쉽게 highly 이렇게 가면 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 6번 she's mature enough mature for age. 그녀는 그녀 나이에 비해 많이 성숙한 편이다. 뭐 충분히 성숙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뭐 enough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보지 말고 명사가 아닌가를 봐. 수식하는 게. mature 성숙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명사라면 명사 앞에 쓴다. 명사랑 같이 쓰면 명사 앞에 enough만 있잖아. 명사 아닌 놈과 쓰이면 뒤에 쓴다 했어요. 그러니까 mature enough 가셔야죠. 7번 he waits long enough long 똑같습니다. long인데요. 명사 아닌 놈과 쓰이면 뒤에서 수식한다. long enough. 8번 Rose is high 또는 highly educated person 똑같은 예문 제가 아까 쓴 거네. 몹시 교육받은 사람이다. 둘 다 부사로 형용사 앞에 쓸 수 있다. 둘 다 해석상 비슷하다. 그러면 very를 넣어보자 일단. Rose는 매우 교육받은 사람이다. 괜찮네요. highly educated person. After a loud scream, the hall becomes as silently as the grave. 그랬네? 아이고.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네.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면 앞에 있는 문장 봐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 콘서트홀이냐? 그냥 홀이에요. 그냥 강당은 되었다. 말 돼? 안 돼.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여러분들 뭐 쓰시라고 했어요? 보충 설명 필요하니까 형용사 쓰시라고 했어요. 완전하면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기억 안 나?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이러면서요. become 이형식 동사라 보어, silent 형용사 필요한 거 맞아요. 10번 갑니다. I could hardly open my eyes because of the sunshine. 나는 햇빛 때문에 눈을 거의 뜰 수가 없었네 했어요. 동사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hard는 벌써 딱딱한이라는 형용사는 탈락이죠. 둘 다 부사여야 해요. 근데 hard는 뭐 열심히 study hard 할 때 열심히라는 부사였지.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햇빛 때문에 거의 눈을 뜰 수 없었다라고 하는 hardly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하면 62페이지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형용사 부사 챕터까지 모두 끝났고요. 도치구문 갑니다.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원래 문장이 주어, 동사, 뭐 목적어나 보어 뭐 이 순서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의문문이라면 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명령문이라면 동사의 원형으로 쓸 수 있지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명령문도 주어가 생략했을 뿐이지 명령문의 주어는 사실상 다 유예요. 밥 먹어. 너 밥 먹어.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래서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떤 문법적인 교치를 갖게 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5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볼까 하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장이 도치되는 거 경우의 수 물어보면 알아. 대충 또 어디서 우리는 들은 게 늘 많다니까. 그러니까 잡지식증을 그냥 5가지로 나열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부정어구가 문두에 있는 경우. 부정어구가 문두에 있는 경우. 많이 들어봤죠? 부정어구가 맨 앞에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제가 예문은 생략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64페이지 보시면 never, not, 부정어구, nor 구문해서 어떻게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지 예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뭘 따로 한 가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no sooner than 이라고 하는 구문이 등장합니다. no sooner than은 우리 친구들 해석상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이거랑 똑같은 구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법 문제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요. no sooner than 구문이면 얘도 부정어구로 문두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치 문제로도 나오지만 또 다른 양상으로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을 열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다. 내가 방문을 열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다 라고 하는 지문을 no sooner than으로 만든다면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으면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방에 들어온 게 먼저예요? 불이 켜져 있던 게 먼저예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으면 방에 들어온 것보다 불이 켜져 있었던 게 먼저입니다. 맞죠? 그래서 시제 차이가 납니다. 방에 들어왔던 게 과거라면 불이 켜져 있었던 건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네, 대과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켜진 걸 발견했네? 그러면 들어온 거보다 불이 켜져 있었던 게 먼저니까 시제 차이가 난다? 방에 들어온 건 주어 과거 시제라고 치면 불이 켜져 있었던 건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니까 대과거, 즉 had pp를 쓰는 거죠. 그러면 주어 had pp 형태를 쓰게 됩니다. 시제 차이가 과거와 대과거 둘의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는 도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had 주어 pp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노순을 된 구문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주로 등장하냐면 시제 문제로 등장하거나 지금처럼 과거랑 대과거랑 둘의 시제 차이가 나니까 시제 문제로 등장하거나 또는 지금처럼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갔기 때문에 도치 구문으로도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문은 어차피 제가 64페이지에 부정어구 예문을 써놨으니까 그거보다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할 수 있는 노순을 된 구문을 갖고 이야기를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되신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다. 가정법에서. 뭐가 생략되면?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런 구문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제가 시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if라도 좀 있어줘야
이게 가정법인갑다 하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뭘 들여다볼 텐데 이게 뭐 if조차도 생략되어 있으니 이걸 가정법인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판별법 같은 거 얘기해줬죠.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 이러는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면 분사구문. 그럼 생략된 주어 찾아야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잖니? 그러면 아마 너한테 가정법 시제 묻는 걸 거야. 그러면 if 복원시켜. if 복원시키면 주어 동사 도치 안 된 상태로 원래 주어 동사의 순서를 갖추겠지. if 복원시켜서 시제가 맞는지 판단하렴. 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치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가정법 시제를 묻는 것처럼 등장한다고요. 노순을 된 구문도 본격적인 도치 문제를 묻는 것보단 시제 문제를 묻는 게 더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정리하지만 요약 정리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시제같이 도치같이 얘도 도치같지만 실제는 가정법 시제같이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는 있다 라고 한 거. 세 번째 가겠습니다. 부사가 문자에 나오면 이것도 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사가 문자에 있으면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쉬운 예문부터 한번 갈까요? There is an apple. There is나 there are. 유도부사 이러면서 고1 때 배웁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부사기 때문에 얘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죠.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만, 존재 의미로 있다, 없다 이런 뜻이 되면 이형식 된다고 했죠. 사과가 있다 이거였어요. 원래 문장 쓸게. An apple is there. 이거였을 거야. 사과가 있다. 뭐 거기에든 뭐든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아무 효과 없거든.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러면 이걸 부사가 문자로 나와. There. 그럼 주어 동사 도치하라고. There is an apple. 이런 문장 된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아니 수일치에서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경우 부사가 문자에 있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니까 결국엔 진짜 주어는 뒤에 있으니까 얘 보고 시제가 단순지 복순지 찾아야 해 이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한테 또 뭐처럼 시험 문제를 묻느냐 하면 수일치 문제처럼 도치되어 있는 건 맞는데 수일치 문제처럼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치 구문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 근데 어떻게든 변형돼서 나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얘 부정 어구가 있어서 문자에 도치된 거거든요. 그러나 노스널된 갖고 시제 문제, 도치면서 시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하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우리 그 가정법 시제편에서 배웠어요. 물론 도치이지만 가정법 시제처럼 제 똑같이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을 거야. 자, 가정법 시제처럼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사 때문에 도치된 거지만 실제는 또 우리한테 수일치, 이지 쓸래, 알 쓸래 이런 건 이제 도치된 거니까 뒤에 주어 갖다가 찾아서 시험 문제 4개 이런 식의 양상들이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도치는 정확하게 도치만 묻는 게 아니라 도치를 향해 수일치, 도치를 향해 시제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은 게 도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른 예문 써볼까? A teacher comes here. comes here. 선생님 여기 오신다 이 문장이요. 이걸 제가 또 도치하고 싶어요. 부사가 문자로 나와요.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되라고 했어요. 그럼 here comes a teacher. 그러니까 여기에 come 쓸래, come 쓸래 이렇게 수일치 문제가 등장하면 얘가 주어니까 얘 갖고 수일치 맞춰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오신다. Here comes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요거까지 이제 따라갔는데 우리 애기들한테 내가 또 물어보면 그럴걸? 예. 우리 회화 표현 중에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런 구문 알죠? 여기 있어요 할 때 뭐 써요? Here you are. Here it is. 이상하다. 예문. Here you are. Here it is. 분명히 이거 여기 있어요라고 듣기 평가할 때도 회화에서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그럼 선생님 이게 우리가 배운 거에 위배되지 않아요? 얘 부사가 문자로 나갔으니까 이 주어 동사 here are you, here is it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왜 도치를 안 했죠? 네. 여기가 부사가 문자로 나갔을 때야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그런 법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치한 건 an apple, 사과, 명사입니다. a teacher, 명사입니다. 근데 you, it 이런 건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런 거죠. 대명사로 쓴 거죠. 그러니까 rose가 온다. 그러면 here comes a rose 하면서 도치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가 온다. 그러면 그녀로 대명사로 받았으면 here she comes 하면서 썼을 거라고요. 부사가 문자로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도치하는 게 아니고요. 부사가 문자로 나갔을 경우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예외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또 예외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따로 암기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우의 수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부정어구가 문두에 있으면 도치한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한다. 세 번째, 부사가 문두로 나갔을 땐 도치한다. 그러나 그 부사에 대명사 주어가 등장했을 땐 그땐 도치하지 않는다. 되셨어요? 오케이.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only가 문두에 있을 경우 도치합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피디님 이거 같이 잡아주실래요? 네. only가 부사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치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only는 품사가 두 개입니다. only you 노래할 때 나오는 그 only you는 you 명사 수식했잖아. 형용사이기에 명사를 수식한 거거든요.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형용사일 땐 안 되고요. only가 부사일 때 문두에 있으면 도치됩니다. 근데 사실은 3번과 4번 이야기는 도친 개친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only가 문두에 있을 때는 애기들이 잘 똑같은 부사가 문두에 있어서 도치된 건 잘 모르더라고.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왜 애기들이 잘 이해 못하는지도 제가 알고 있죠.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good teachers. 이제 3원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good teachers. 이랬어요. 그럼 일단 이 문장 해석부터 할게요. 단지 우리 학교에서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다시? 단지 나의 학교에서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그래? 그럼 원이 꼭 하나라고 해석하지 않고 부정 대명사,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단지 나의 학교에서 누가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게 뭐지? 아니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문장 긴 것도 아니죠. 이 짧은 걸 왜 못하냐고. 내가 원문으로 바꿔볼게요. 원문으로 써놓으면 다 해석하죠. One finds such good teachers only at my school. 해석해봐요. 원은 누구나 부정대명사. 사람들은 찾는다. 우리는 뭐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을 여기 서치 없었네. 좋은 선생님들을 찾는다.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해석됩니까? 다시 붙여줘요. One finds good teachers.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들을 찾는다. 단지 at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만. 뭐 딴 학교엔 좋은 선생님이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우리 학교에서 참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낸다.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얘는 해석되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되는데 얘는 해석이 안 된대. 뭐야 아이들이. 자, only가 문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만들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 친구가 only로 나가서 얘랑 똑같이 만들어지면 도친 개친인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좋은 선생님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문장을 도치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아지겠지만 잘 모른다고 하니 only 앞으로 나간다.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아무데나 가도 돼 사실은. At my school 따라갈게요. 자, at my school, only at my school. only가 문두로 나갔어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는 도치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이 finds one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널 싫어해. You love me. 너 나를 좋아한다. 그지? 그 의문문으로 바꿔봐. Do you love me? 하지 않니? You love me.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의문문으로 바꾸면 Do you love me? 일반 동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두 동사를 대신한다. 이거 아니야.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는 지가 앞으로 도치할 건데 못 나가서 두 동사를 대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3인칭 단수에 s 붙였으니까 더즈 들어가면 돼요. 어쨌든 동사가 먼저 나갔죠. 그럼 주어 찾아야죠. 주어 동사 도치됐죠? 주어 동사 도치됐죠? 그리고 얘 find 단어 그대로 써야죠. 요번엔 s를 또 쓸 필요가 없죠. 왜? 얘가 3인칭 단수라는 걸 얘기해 줬으니까. 이거랑 똑같아. She loves me.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나? 의문문 만들어봐. 그래, 3인칭 단수니까 does she love me? 이렇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인칭이라서 does로 나가고 원래 원형 finds가 아니라 find로 풀어줬다고. 원이면 find 나머지 똑같이 써. Good teachers. 볼까?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good teachers.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such good teachers. 똑같네. 그럼 선생님 해석은요? 딱 보고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참 바보스럽게 단지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을 이랬거든. 근데 딱 보고 문장이 뭔가 이상하네. only가 문자로 나갔구나. 그럼 얘 주어 동사 도치한 거구나. 주어 동사 도치한 거니까 내가 도치하지 않은 상태로 원래 찾으면 도치를 했으니까 얘가 주어일 테고 도치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얘 finds. 얘가 일반 동사인데 못 나가니까 더주로 나갔을 뿐이구나. 그럼 이렇게만 세워두면 one finds good teachers.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을 찾을 수 있다.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지문이 기출됐는데 이렇게 쉬운 문장인데 그러니까 뭐 부사가 문두로 나가면 도치된다 알고 있대. 근데 막상 부사를 문두로 내보내서 도치를 시켜놨더니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네 해석과 정답 해석은 전혀 다르겠죠. 네 해석과 정답 해석이 다른데 정답을 맞힐 확률은 없겠죠. 이렇게 only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됐어요?
그럼 또 요쯤 되면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네요. 아니, 얘 있잖아요, 얘. A teacher comes here. 그럼 부사가 문 들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됐잖아요. 근데 그럼 일반 동사니까 지가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동사가 못 나가니까 얘도 예를 들어 here, does 3인칭 단수니까 comes, teacher, come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일반 그 마치 의문문에서 you ar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다를 의문문 바꾸면 are you a teacher? 주어 동사 바꾸죠. 그러니까 비동사 같은 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you love me 이런 건 의문문 바꿀 때 do you love m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지가 앞에 못 나가서 do라는 걸 대신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가 지가 바뀐 거 이해되는데 얘는 왜 일반 동사인데 do 같은 거 대신 안 쓰고 지가 나갔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넌 또 되게 멋진 아이야.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인데 자동사는 도치될 때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here does a teacher come 해도 문법적으로 봤으면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왕래발착 동사 기억나지? appear, become, consist of 이런 거 기억나지? 그런 자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냥 주어 동사로 도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타동사의 일반 동사들은 지가 갑자기 도치가 못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4가지 경우요. 한 가지 5번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5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나도 그래 할 때 쓰는 거 뭐 있니? me too 하면 너 나한테 혼난다. me too 말고 나도 그래 뭐 그럴 때 so am I, so do I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오케이, so am I 구문입니다. 아니 얘는 잘 봐. 부정어구가 문 뚫어 나간 것도 아니야. 뭐 부사가 문 뚫어 나간 것도 아니야. 가정법에서 뭐 if가 생략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주어 동사 도치했잖아. 왜? 이건 알아야지. 자, 예문 또 들까요? I'm hungry. 아우 나 배고파. 나도 그래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So am I. 도치됐어요.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부정문이면 I am not hungry. 나 배 안 고파. 나도 안 고파. 나도 그래. 그럴 때 neither am I.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neither 부정어구가 문 뚫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했지 라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긍정문일 때 so am I 주어 동사 도치된 건 원래 그런 구문이에요. 왜요? 라고 묻지 마세요. 문법적인 기존의 법칙이에요. 자, 과거라면 I was hungry, so was I. I was not hungry, neither was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자자자. I love you.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사실은 나도 그래. 나 너 사랑해. 그럼 나도 그래. 그럴 땐 so love you 이렇게 쓰니? 아니잖아. 일반 동사는 지가 못 나가서 아까 여기 so do I. 이래서 so do I. so did I 이런 구문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라 제가 빨리빨리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원래 알고 있는 구문입니다. So am I, neither am I, so do I, 뭐 neither do I 이런 거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건. 자, 근데 she's sick. 그녀가 오늘 아프대. 그녀 진짜 그렇대. So she is. 그녀가 그렇대. 그럼 so is she.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여지까지 so am I, so do I, 뭐 so does she, 뭐 so does he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갑자기 so is she 안 되고 so she is? 얘는 왜 도치 안 해요? 얘는 왜 도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것도 따로 예외적인 법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 때문에 우리는 뭐 머리가 복잡하죠. 자자자자. 나 배고파. 나도. 몇 명의 나가 존재하는 겁니까? 2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나 배고파. 나도. I'm not hungry. Neither am I. 나 배 안 고파. 나도 안 고파. 2명의 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2명의 나가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녀가 아프대. 그녀 그렇대. 몇 명의 그녀가 존재합니까? 한 명의 그녀를 갖고 2명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그녀가 아프대. 그녀 그렇대. 그 그녀는 하나인 그인 거죠.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도치하지 않는다. 머리 아픕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따로 암기해야 될 게 많아. 그런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또 우리 애기들 이런다? 선생님, 아까 이거 아니에요?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주어가 대명사니까 여기 도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야, 얘 I는 대명사 아니니? 나 인칭 대명사인데요? 나 그냥 road라고 해야죠. 근데 I도 사실은 다 인칭 대명사예요. 대명사인데도 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랑 달라요. 부사가 문 뚫어 나가면 부사일 땐 주어가 대명사면 부사가 문 뚫어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so am I, so do I 구문 같은 경우는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면 도치하지 않는다예요. 얘는 같은 인칭 대명사인데 도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가 문 뚫어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랑은 상관없는 구문이라고요. so am I 구문에서는 원래 다 도치해. 뭐 대명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도치해. 그런데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도치하지 않는다라는 구문이에요. 칠판 한번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5가지 정리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부정어구가 문 들어 나가면 도치한다.
두 번째,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한다. 세 번째,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도치한다. 근데 부사가 문자로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는 안 해. 네 번째,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니도 부사일 때 도치가 되는 거거든요. 언니가 문자로 나왔을 때 도치된다. 다섯 번째, so am I, so do I 구문에선 도치된다.